안녕하세요. 이번 저널 미팅을 맡은 김아연입니다. 제가 발표할 논문의 제목은 Brain Electrodynamic and Hemodynamic Signatures Against Fatigue During Driving이며 본 논문은 Frontiers in Neuroscience에 게재되었고 이 저널의 임팩트 팩터는 5.152이며 뉴로사이언스 분야에서 Q2에 해당합니다. 본 연구에서는 드라이빙 시뮬레이션을 진행하면서 발생하는 피로에 대한 일렉트로다이나믹 시그니처와 헤모다이나믹 시그니처에 대해 분석하였으며 본 논문에서는 EEG와 F널스를 동시에 측정하여 운전 중 발생하는 피로에 대해 분석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결과가 흥미로워서 이 논문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실험은 총 16명의 피험자가 참여하였으며 Event Related Lane Departure Driving Paradigm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패러다임은 이런 벽면에 이제 내 벽면 전체의 시뮬레이션 화면이 나타나 있고요. 그 다음에 고속도로에서 이게 고속도로라고 가정을 하고 시속 100km로 1시간 동안 운전을 하는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그림 1에서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드래프트가 시작되는 시점이고요. 이 시점을 디비에이션 온셋이라고 정의를 하였고 그 다음에 피험자가 이제 드리프트 되는 거를 딱 알아차리고 난 다음에 핸들을 원래대로 이제 꺾었을 그 시점을 리스폰 온셋이라고 정의를 하였고 그 다음에 핸들을 피험자가 꺾고 난 다음에 원래 레인으로 돌아가서 이제 핸들 조향을 중단한 시점이 됐을 때를 리스폰 오프셋이라고 정의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디비에이션 온셋에서 리스폰 온셋 사이에 이 시간을 이제 리액션 타임이라고 정의를 하였고 실험은 이제 3번 레인에서 시작해서 2번 레인이나 4번 레인으로 랜덤하게 드리프트 되는 거를 트라이얼 한 번으로 정의하였고요. 그 다음에 이 트라이얼 한 번이 시행됐을 때 31초에서 35초 정도가 소요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1시간 동안 시뮬레이션이 진행된 거를 이제 봤을 때는 총 90번에서 110번의 트라이얼이 진행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EEG 데이터는 Modified International 1020 시스템에 따라서 총 이제 32개의 채널을 사용해서 1000Hz의 샘플링 레이트로 데이터가 측정이 되었고 이제 F널스 같은 경우는 8개의 소스와 16개의 디텍터를 사용해서 총 18개의 채널에서 3.81Hz의 샘플링 레이트로 데이터가 측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 보시면은 이제 전극이 부착된 위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EG 전처리 과정은 먼저 1Hz의 하이패스 필터를 적용한 다음 50Hz의 로우 패스 필터를 적용하였고 250Hz의 다운 샘플링을 진행하였습니다. 유광검사와 ICA를 적용하여 눈과 관련된 아티팩트를 제거하였고 이렇게 처리된 데이터는 웰치스 방법으로 FFT를 사용하여 데이터가 주파수 영역으로 변환되어 전력 스펙트럼을 추정하는 데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데이터를 델타, 세타, 알파, 베타 4개의 주파수 대역에서 어떤 결과를 확인했다고 합니다. 또한 부트스트랩 크로스 밸리데이션을 1000번 반복하여 이제 확인 작업을 거쳤다고 합니다. 다음은 F널스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처리 과정으로는 0.4Hz의 로우 패스 필터를 적용한 다음 0.025Hz의 하이 패스 필터를 적용하였고 옥시헤모글로빈인 HbO와 디옥시헤모글로빈인 HbR의 농도 변화는 Modified and Beer 램버트 법칙을 사용하여 개선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처리된 F널스 데이터는 주파수 영역과 파워 스펙트라 추정치로 변환이 되었으며 Event Related HBO 파워 다이나믹과 비교하기 위해 HBO 파워의 베이스라인 구간을 사용하였다고 합니다. 이때 이제 베이스라인은 프리 스티뮬러스로 드리프트가 시작되기
1초 전에 있는 구간을 의미합니다. 다음은 EEG 기반으로 피험자의 이제 fatigue, 피로 정도를 노멀라이제이션을 한 것인데요. 그림 4를 보시면 이제 EEG 기반 피험자의 피로 정도를 인식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베이스라인에서 이제 옥시피탈 부분 EEG 알파 파워를 노멀라이제이하여 피험자들을 이제 이렇게 노멀 알파 그룹과 하이 알파 그룹 두 그룹으로 구분을 하였다고 합니다. 이 그룹으로 구분한 기준은 이제 이 파워 값의 평균과 표준 편차를 더한 거를 기준으로 해서 이 값보다 작으면은 노멀 알파 그룹이고 이제 높으면 하이 알파 그룹으로 구분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앞에서 설명드린 내용을 토대로 이제 이 논문의 결론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먼저 리액션 타임을 통해서 피험자들의 어떤 행동적인 퍼포먼스를 살펴보면 그림 5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모든 피험자의 리액션 타임이 0초에서 2.5초 사이에 모두 발생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그래프들이 의미하는 거는 이제 1시간 동안 긴 태스크를 진행했음에도 이제 상당히 높은 피험자들이 상당히 높은 퍼포먼스를 유지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EEG 데이터 분석 결과를 그림 7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이 그래프는 이제 베이스라인에서 옥시피탈 부분에 EEG 로그 파워와 리액션 타임의 상관관계를 나타낸 그래프이고, 이 그래프에서 리액션 타임이 증가함에 따라서 이제 세타와 알파 대역에서 파워 값이 이제 같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고, 또한 이제 세타와 알파 대역에서 파워와 리액션 사이에 이제 코릴레이션의 값이 높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게 의미하는 바는 이제 운전 중에 이 알파 값이 높아짐에 따라 피로가 누적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다음은 에프널스 데이터의 분석 결과입니다. 그림 8은 폴라이럴 옥시피탈, 그 다음에 센트럴 라이모럴, 센트럴 앱모럴, 프론탈 영역에서 옥시헤모글로빈의 값의 변화를 나타내는 그래프입니다. 그래프에서 나타나는 이 빨간색과 이 파란색 부분은 이제 베이스라인과 드리프트 구간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네 영역에서 모두 드리프트 구간, 여기 스티뮬러스 온셋이죠. 여기 구간 이후에 이제 유의미하게 증가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고, 이러한 결과는 아까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EEG에서 나타냈던 옥시피탈 영역에 이제 증가하는 알파 값과 일치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 화면에 제시된 그림의 A는 EEG 기반 피험자의 피로 정도에 따라서 이제 노멀 알파 그룹과 하이 알파 그룹으로 나눴었는데요. 여기 아래 보시면은 처럼 두 그룹으로 나눴는데 이 두 그룹 간의 리액션 타임에 대한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B의 그래프를 보시면 이제 두 그룹의 알파 파워와 리액션 타임 간의 상관관계를 나타낸 그래프인데, 이 두 그래프의 코릴레이션, 그러니까 빨간색이 이제 하이 알파 그룹이고 파란색 부분이 노멀 알파 그룹인데요. 이 두 그룹에 대한 이제 코릴레이션 값을 보면은 이제 상당히 높게 이제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 두 그룹의 이제 코릴레이션 값을 믹스했을 경우 EEG 데이터에 대한 분석 결과를 말씀드렸을 때 보셨던 이 그림 있죠? 이 그림에서 나타냈던 이 코릴레이션 값과 이제 일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그림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먼저 그림 10은 EEG와 관련된 그래프이고, 그림 11은 F널스와 관련된 그래프입니다. 먼저 그림 10을 살펴보면 알파와 세타 대역에서 페이지 변화를 4개의 영역에서 나타내었고, 이제 이 파란색 부분은 노멀 알파 그룹이고, 이제 빨간색
오른쪽에 있는 이 그래프는 하이 알파 그룹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4개의 영역에서 보시면은 여기 아래 이렇게 짜잘짜잘하게 스타 표시가 되어 있는 게 이제 유의미하다라는 표시인데, 대체 전체 구간에서 다 유의미한 차이를, 두 그룹 간의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또한 알파 대역에서, 이 알파 대역에서 4개의 영역의 0에서 2초 사이, 이 사이를 보시면은 이 3개의 영역에 비해 이 프론탈 옥시피럴 부분에서 파워값이 상대적으로 조금 이렇게 비교를 해보시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게 의미하는 바가 뇌에서 피로를 회복하기 위해 이 영역에서 알파를 억제하고 있다라고 여기서는 해석을 해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림 11을 보시면은 이 11은 옥시헤모글로빈의 페이직한 변화를 나타내고 있고, 에프널스의 경우는 이 점선 부분 이후에, 그러니까 리스폰스 온셋 이후에 보시면 여기 표시된 스타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이 이 두 그룹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극 전에 여기 실선이 자극이 시작되는 시점이니까 이 실선 전, 즉 베이스 라인에서 이 옥시피탈 영역 EEG랑 에프널스를 살펴보시면은 여기도 잘 안 보이는데 EEG 알파의 파워값이 살짝 베이스라인에서 높아지고 있죠. 그리고 에프널스 같은 경우도 높아지고 있고, 그래서 이 결과를 통해서 이 둘 다 높아지고 있다라는 이 결과를 통해서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거는 실험이 진행될 때 피로도가 증가하면은 이 해당 부위에서 이 플라이로 옥시피탈에서 더 많은 산소를 필요로 한다라는 걸 시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본 논문과 관련된 선행 연구와 이제 결론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행 연구에 따르면 알파 파워가 증가할 때 운전 중에 피로가 발생하는 걸로 확인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frontal central motor bladder occipital 영역에서 뇌파의 구성 요소들이 어떤 피로, 졸음, 그 다음에 리액션 타임과 같은 행동 반응이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보고가 되었고, 그 다음에 운전자가 어떤 운전 중에 피로를 경험하더라도 충분히 좋은 성능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본 논문에서 언급된 리액션 타임과 같은 행동 반응보다는 이제 뇌파에 대한 요소들이 조금 더 신뢰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시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본 논문에서의 어떤 결과를 요약해보자면, 옥시피탈 영역에서의 EEG 알파 파워와 리액션 타임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관찰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피로가 발생할 때 작업 성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운전에 대한 집중도라든가 그런 어떤 성능 등을 퍼포먼스를 유지하기 위해 운전자의 뉴럴 액티비티와 이제 코리큘러 액티베이션 등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고, 그 다음에 또한 본 연구에서 제공된 어떤 피로들을 이겨내기 위하여 전기 역학적인 부분과 혈류 역학적인 신호가 피로에 대한 뉴럴 메커니즘을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증거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럼 저는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